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21년도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나요? 21년도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액이 더 늘어났대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3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통계 자료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어요. 정말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지. 자,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보세요. 보도일시 28년 12월 28일에 해도 된다. 그럼 이렇게 공문을 냈어요. 보도자료로. 그러면서 21년도 주제가 뭐냐면 21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 발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 3월에 확정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대요. 근데요,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사업체당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지가 않대요.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됐대요. 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게 정말로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됐나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1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7일 공동 발표했다. 오늘이 28일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를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법을 지키니까.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요, 전년 대비해서 1만 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22년도 더 아마 더 감소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업종별로 보면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교육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늘어났습니다. 21년도입니다. 21년도의 얘기예요. 21년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종사자 기준도요,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늘어났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감소됐습니다. 뭐 제조업 감소되고 여가 스포츠업 많이 종업원 수도 감소됐어요.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가 많았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을 하시는 분들이 그 대표자가 50대가 이제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특히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7%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증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창업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렇게 20대 이하가 늘어났어요. 30대 보세요. 20대 이하 30대는 증가했다. 특히 20대 이하 증가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늘어난 거죠. 지금 봤을 때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 동기로는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1순위. 우리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의 지금 선배님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선배로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요? 창업 동기가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2022년도 12월 28일이거든요, 오늘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선배님들, 소상공인 선배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보세요. 40대 이상은 감소했는데 대표들이 20대나 30대들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자, 두 번째가 이제는 봤을 때 임금 근로자로서의 취업이 어려워서. 그죠.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린 게 뭐 이거 가지고 야 힘드니까 하지 마, 이런 뭐 그
그런 어떤 댓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 조언들, 아, 이렇게 사업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건 좀 어려워, 해보니까 참 어렵대더라, 이런 어떤 따끔한 아니면은 또 따스한 따뜻한 이런 댓글을 좀 주시고요. 현실적인 어떤 충원, 격려, 그 다음에 뭐 경험자로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비율이 높아져지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로 뛰어드신 분들이. 자, 사업체당 부채액이요, 중요하죠. 1억 7,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 정도 증가됐다고 해요. 그런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야,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났던 소상공인 창업자분들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어하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나왔지? 진짜 의아해서 저는요, 되게 의아해갖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체당 보유 부채액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대요. 어찌 보면은 이제 공적 이적 소득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뭐냐면 정부의 지원금?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 2,500만 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 2.9%, 600만 원 정도 이제 증가됐다고 하는데,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보세요. 39.8%, 800만 원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마이너스 쳤을 거라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오히려 늘어났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피부로 느끼는 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1년 전이에요. 21년도에 소상공인 분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를 쓰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이영 장관은요, 우리 중기부 이영 장관은 지난 2년 코로나 위기에도 사업자당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잠시만요. 딱 제 얼굴 표정이 딱 이렇습니다, 지금. 예. 제 얼굴 표정이 지금 딱 진짜 딱 이래요, 지금 여러분. 예.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개선됐나요, 여러분? 사업체 수가 소폭 줄어든 상황에도 20대, 30대 도전형 창업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지금 취업이 안 돼갖고 이게 지금 창업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꽤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괜히 딴 게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내년 3월에 21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확정 결과가 나오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지금 이 통계를 보고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21년도에 어렵지 않았네, 매출액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됐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는지는 사실 밝히진 않고 있어요.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위에 보면은, 공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과연 이게 올바른 통계 기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똑똑하신 분들이 통계를 냈겠죠. 근데 조금 너무 의아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요 업종을 다 했는데, 일단 도소매업이나 아니면은 진짜, 왜냐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막 하반기에서 무너졌지 상반기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21년도 상반기는 되게 좋았다고. 이게 막 폭등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넘기고
도소미업이 과연 어땠는지,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았던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만 따로 한번 나오면 다른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지금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 가지고 정책 내면은 지원금 나오겠습니까, 이거? 안 그런가요? 지금 매출액이 늘었다, 영업이익도 39%나 늘었다, 뭐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경영 요건이 다소 개선됐다 21년도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와, 이거 23년도 이거 뭐 지원금 뭐 이런 거나 이거 하나도 없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참 안타깝네요, 진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단순히 뭐 정부가 잘못했다, 뭐 정부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건설적인 어떤 대안을 소상공인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댓글에다가, 그럼 어떻게 그 소상공인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기사들을 많이 읽으세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웬 기사를 읽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래야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자영업자에 대한 글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면 언론사 입장에서는요, 이 기사가 높이 올라가네, 그죠? 그러면은 기자가 또 글을 씁니다, 그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슈인가 보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를 해요. 왜냐면 언론사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기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지만 여론 자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심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론의 향배를 사실 구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막 시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폭력적인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연말 통해서 계속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23년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너무 어려워요. 절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쳤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마인드로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21년도 코로나 정말로 막 규제 방역 대책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21년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 유튜브 여러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구나, 어렵구나라는 거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일은요, 제가 그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안대출, 지금 대안대출 여러분 아시죠? 이번 연도 9월에 나왔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인데 그거 완전 실패했거든요. 지금 정부가 야심차게 꺼냈는데 대안대출이 거의 뭐 사용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다 까고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대안대출이 왜 안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왜 망했는지,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일 한 5시쯤에 올릴 거예요. 웬만해선 제가 5시에 올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그로 끌려고 막 유튜브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제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 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5시에는 꼭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꼭 약속은 지키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가 대안대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온 예산이 8조 5천억인데 그 대안대출이 지금 8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내일 한 5시쯤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겠고요. 현재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십시오. 21년도에 정말로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됐나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는 정치색 없습니다. 아마 여의도 정보맨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지금의 이제는 정책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들이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오해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적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 칭찬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좀 아쉽다라는 건 아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오늘 나왔던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좀 의아하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늘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당사자니까 21년도에 정말로 어려웠는지, 아니면 정말로 영업이 잘 돼서 매출액이 더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늘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현실이 지금 안 좋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2022년도 안 좋았고 23년도 상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화이팅!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응원해 드리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잘 극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해내실 거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우리가 해왔듯이 IMF도 이겨냈고요,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번 어려움도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도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여정가족님들은 항상 끝날 때 긍정적인 말로 끝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